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기는 민주당님, 울 민주 시민들 성질 다 버렸다는 그러니까 아니 글쎄 참 제가 이렇게 거친 사람이 아니었는데 참 이 검찰들이랑 이 상대를 하다 보니까 사람이 점점 거칠어져요. 국가 권력을 가지고 이 법이라는 걸 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쓰면서 그것이 엄청난 진실인 것처럼 정의인 것처럼 떠벌리는데 그들을 보고 기자라는 놈들이 박수를 쳐대고 있으니 이거 기자도 대가리부터 깨야 돼. 검사 대가리부터 깨야 돼. 참. 선돌님께서 개인의 감정은 사법이 낄 영역이 아니다. 많이 있죠. 그럼요. BKS님 진짜예요. 아니, 왜 이러셔. 저 얼마나 부드러운 사람인데 왜 그러세요. 이민님께서는 요즘 조국이 제일 잘 싸운다라고 하시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요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요 영화 파묘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북한산의 쇠말뚝 정말 측량용일까요? 영화 파묘에서 보면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최민식 씨가 그 유해진 뭐 이런 사람들을 설득을 하면서 꺼내자. 그 친일파 그 묘에 보니까 첩장이 돼 있는데 그 첩장 그 안에 있는 그것을 꺼내야 되겠다. 그거 아무래도 우리 나라의 맥을 끊기 위해서 우리 그 대한민국의 맥을 끊기 위해서 딱 허리쯤에 탁 그걸 박아 넣은 것 같다. 그거 빼내자. 라고 하니까 유해진 씨가 그러죠. 그 쇠말뚝 그거 그거 99%가 측량용이라며. 그거 다 그 괴담이라며. 자, 그러니까 최민식 씨가 한마디 탁 하죠. 그러면 1%는 나머지 1%는 99가 아니라고 해도 1%가 맞으면 그거 어떡할래? 그리고 1%가 적으면 어떡할래? 막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뭐 영화 얘기를 제가 길게 하고 있는데요. 이 영화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북한산 쇠말뚝은 정말 측량용일까요? 우리 산하 곳곳에 박혀 있는 그 쇠말뚝 측량을 위해서 꽂아 넣은 걸까요? 이 영화 파묘 때문에 이 쇠말뚝이 최근 또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세 번째 주제는 약간 말랑말랑한 얘기를 해볼게요. 영화 파묘가 불러온 논쟁, 북한산 쇠말뚝 정말 측량용일까? 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화 파묘에서 이 말했던 북한산 쇠말뚝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어떠세요? 이게 정말 측량용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측량용이 맞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다라는 분도 계세요. 자, 그 사이에 슈퍼챗 보내주신 분도 계시네요. 자, 슈퍼챗 어느 분이 보내주셨나요? 예. 자, 베리님, 그 다음에 정윤정님 슈퍼챗 보내주셨네요. 그리고 그 앞서서 한 분 더 계셨죠? 예, 어떤 분이시죠? 예, 소정님께서도 슈퍼챗 보내주셨네요. 예, 갑자기 또 슈퍼챗 릴레이 시작을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또 보니까 또 예, 일랑일랑님께서도 슈퍼챗 보내주시네요. 감사드립니다. 예, 영화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슈퍼챗이 쏟아지는 거는 이것도 무슨 좋아할까요? 예, 앞으로 영화 얘기 자주 할까요? 예, 영화 파묘 얘기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영화 파묘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최민식 씨가 그 친일파 묘자리에 첩장으로 되어 있는 그리고 관이 이게 세로로 찍혀 있던 관이 이렇게 가로로 누워 있어야 되는데 세로로 이렇게 찍혀 있죠. 그걸 꺼내자.
그게 뭐다? 알고 봤더니 그게 우리 땅 가장 중심부, 허리 부분, 거기를 꽉 찌르는 일종의 쇠말뚝이더라. 자, 그러니까 유해진 씨가 그러죠. 아이, 그거 측량할 때 쓰던 거더라. 그거 다 괴담이래. 최민식 씨가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 네 말 맞잖아. 99%가 측량용이라고 치자. 그럼 나머지 1%는 그거는 99가 아니라고 해도 하나가 맞으면 그거 어떡할래? 그거 놔둘래? 라고 얘기를 하죠. 자,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쇠말뚝 정말 측량용인가요? 우리 산하 곳곳에 처박혀 있다라는 그 쇠말뚝 정말 측량용이 맞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자, 그런데 측량용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깊은 산 속에 있는 거 아니에요? 측량을 하려면 산 속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측량을 할 필요는 어디가 주로 있습니까? 예,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사람들이 농사 짓고 집 짓고 하는 곳. 여기에 측량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디까지가 내 땅이고, 어디부터가 남의 땅이고,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집이고. 그거를 이 지구 평면에 있는, 땅 표면에 있는 거를 지도로 옮겨 놓는 거. 그러기 위해서 위치를 잡고, 모양을 잡고, 비율을 잡는 거. 이게 측량이잖아요. 그랬으면 측량은 어디서 해야 돼? 사람이 사는 곳에서 해야 돼요. 그런데 측량용이라고 하는데 어디다 박아놨어? 산 꼭대기에다 박아놨네? 이게 왜 측량용이야? 왜 측량용이 산 꼭대기에 있죠? 말이 돼요? 말이 됩니까? 누구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원점을 잡으려고. 누구에게나 눈에 잘 보이는 원점. 그 원점은 산 꼭대기에다 탁 잡아놓으면, 그 원점을 잡아놓으면 거기서 이렇게, 위치와 각도와 거리를 계산해버리면, 지도 그리기가 수월하고 위치 잡기가 수월하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예, 좋아. 다 좋아. 그럴 수도 있어. 그런데요, 그러려면 잘 보이는 곳이어야 되죠. 그리고 그렇게 측량용으로 만들었으면 하나만 높게 세우면 되지. 그죠? 하나를 높게 세우면 되죠. 깃발 같은 걸 달면 될 거 아니야. 측량 원점이면. 그죠? 근데 지금 쇠말뚝은 뭐야? 밑에 푹 박혀 있잖아. 눈에 잘 띄지도 않잖아. 그죠? 그게 근데 측량용인가? 그게 측량용인가요? 그게 측량용이 되려면은요, 그 자리 위에 깃발을 달 수 있어야 돼. 예? 표시를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야지 그게 기준점이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잘 보이지도 않는 곳에 그것도 삐딱하게 깃발을 세우려면 이게 대가 있거나, 아니면 같이 옆에 봉을 세울 수 있는 구멍이 있거나, 그래야 정상 아닌가요? 근데 아니야. 그게 어떻게 쇠말뚝이 되죠? 자, 등산을 하기 위해서 등산용 그 로프를 거는 일종의 앵커다. 아, 좋아. 앵커일 수도 있지. 그 앵커는 그럼 어디 있겠어? 지금 인수봉 같은데 이 바위 절벽 그런 데 있어야 정상이죠. 바위 절벽이 있어야 되는데 보면은 등산용 바위 절벽하고는 전혀 엉뚱한 방향에도 뻑뻑 박혀 있어. 걸어서 올라올 수 있는 곳에 뻑 박혀 있어. 그건 또 뭔데? 그건 뭔데? 자, 측량용이라고 하기에는 이상한 곳에 박혀 있습니다. 전국 2천여 곳에서 발견이 되었다라는 그런 보고가 있는데 주로 북한산을 비롯한 주요 산지에서 발견이 됩니다. 정상이나 정상 부근 능선이거나 하여튼 그런 것에 바위에서 많이 발견이 돼요. 그런데 일부는요, 정상도 아니고 능선도 아닌데 발견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른바 지맥이라고 하죠. 지맥을 따라가다가 갑자기 턱 박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뭔데? 지도 측량용 원점이면은 잘 보이는 곳이어야 됩니다.
그죠? 요새 측량용 원점 어떻게 만드는 줄 아세요? 예. 저기 보신 분 아시겠습니다만, 어느 정도냐면요, 어디 있지? 예, 요렇구나. 요만한 동그란, 요만한 저기, 이 평판을 갖다 놓고 요거를 지도 원점이라고 바닥에다 박아둬요, 그냥. 목 같은 걸로. 자, 그 정도만 해도 돼요. 근데 굳이 그렇게 쇠말뚝을 박는 이유? 글쎄, 저는 모르겠어. 그리고 그 원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시 근처이거나 시가지 근처이거나 그게 아니면은 시가지에서 잘 보이는 곳이어야 돼. 근데 그것도 아니야. 2,000곳 중에서 해당되는 곳도 있지만 해당되지 않는 곳도 상당히 많아요. 99%? 아니? 한 30%는 측량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곳이에요. 제가 증거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 사진은 보십시오. 쇠말뚝이 하나, 둘, 셋, 넷 나란히 박혀 있습니다. 이게 뭐죠? 이렇게 나란히 박혀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측량용이에요? 측량용으로 이렇게 4개를 나란히 박는 이유가 뭐지? 없습니다. 자, 여기에는 다른 길이 있는데 굳이 이게 만약에 뭐 올라가기 위해서 등산을 하기 위한 등반을 도와주기 위한 무슨 난간 같은 걸 설치한 거다. 난간이라고 하기에는 그럼 이 다음에 쭉 이어서 계속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아니면 이 위에 길이 있거나 이 밑에 길이 있거나. 근데 그것도 아니야. 뜬금없이 얘들만 넷이 딱 있어. 이거 뭐죠? 길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이게 뭐지? 자, 더 황당한 곳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는 뜬금없이 이 주변에 다른 등산로가 있는데 뜬금없이 여기에 옆으로 쇠말뚝이 박혀 있습니다. 나무가 이렇게 쓰여져 있으니까 쇠말뚝이 이렇게 사선으로 들어갔나 보네. 이거는 뭐죠? 이건 등산로도 아니고 또 뭐야? 측량용도 아닌데 이건 뭐죠? 자, 여러분들 잘 안 보이실 것 같아 가지고요. 제가 화면을 직접 한번 보여드릴게요. 화면을 잘 보일 수 있도록 직접 화면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자, 보시다시피 옆으로 쇠말뚝이 박혀 있죠. 옆으로 박혀 있는 이 쇠말뚝이 과연 측량용일까요? 옆으로 쇠말뚝을 박고 측량을 합니까?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보시다시피 나란히 4개가 줄줄이 있습니다. 이거 누가 봐도 측량용은 아니죠. 아주 좋게 말하면 난간을 만들려고 했나? 등산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줄 잡고 오르게 좋게 하려고 이렇게 만들었나? 글쎄, 그렇게 볼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만약에 등산용이라면 주변에 다른 등산로가 있거나 아니면 이 외에 다른 난간 같은 거, 로프도 함께 있어야 되죠. 근데 뜬금없이 조그만 4개가 덜렁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사진,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2012년 부산 금정산에서 발견됐던 쇠말뚝입니다. 이 쇠말뚝은요, 10개가 발견이 됐어요. 10개가 쪼르륵 발견이 됐는데, 여기는 정상 부근이 아닙니다. 정상에서 좀 떨어져 있는 곳이었어요.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곳은 낮은 곳이든 높은 곳이든 잘 보이지 않는 곳입니다. 잘 보이는 곳이라면 그래요. 뭐 측량용이라 할 수 있죠. 근데 보시다시피 측량용을 이렇게 깊숙이 눈에 잘 띄지 않게 박아두는 걸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측량용이면 여기에 깃대를 꽂을 수 있게끔 구멍이 뚫려 있거나 아니면 깃대를 묶을 수 있게끔 밖으로 삐져나와 있거나 또는 이것이 측량 원점이라고 하는 표지가 되어 있거나
뭐 그래야 돼요. 측량해 보신 분 아시죠? 여기가 그 경계선입니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못을 그 말뚝을 탁 박아요. 근데 이게 말뚝이 다른 말뚝과 표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게 측량용 말뚝이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예, 빨간색 캡을 씌워놔요. 그렇게 뭐 하든가. 근데 이게 뭐죠? 자, 이 금정상에서 발견된 이 쇠말뚝은 2012년에 발견됐는데 모두 10개가 발견됐고요. 숲속에서 나옵니다. 측량용이라고 하기에는 말이 안 되죠. 숲속에 있다고.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건 측량하고는 상관없어요. 등산용? 아니, 여기는 그냥 너럭바위예요. 너럭바위이기 때문에 등산용으로 여기를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심지어 바로 이 쇠말뚝 밑에는요, 부적으로 볼 수 있는 조각 같은 게 부적 조각이 발견됩니다. 그 부적 조각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 황기 2600년. 그러니까 일본의 그 천황가, 일본 천황가가 그 처음으로 뭐 일본에서 뭐 그걸 열었다, 왕실을 열었다라고 하는 게 뭐 기원전 5세기래. 하여튼간에 황기 2600년이라고 적혀 있대요. 우리나라 지금 서기로 하자면 1940년이랍니다. 이 날짜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조각이 발견됐어요. 이게 부적으로 봅니다. 근데 이 비슷한 모습이 전라남도 여수시 백도라는 곳에서 발견이 됐어요. 이 백도에는요, 뭐라고 돼 있다? 1894년에 설치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1894년이라고요? 1894년이라고요? 측량용이라며. 측량용이면 적어도 일본이 우리 대한제국을 강점하고 난 다음에 일제강점기가 들어와서야 측량 사업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기록에 따르면 1910년부터 1920년대 초반 요때 그 1912년에 토지조사령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 토지조사령 이후부터 이른바 그 측량이 시작이 돼요. 그런데 1894년이면 뭡니까? 1894년이면요. 이거는 일제 초기 일본이 한참 침략을 점점 강화하고 있을 무렵입니다. 1894년. 이때 일본 애들이 전남 여수에 있는 백도, 지금도 여기가 무인도인데 그 당시로도 무인도 비슷하게 운영이 됐던 모양이에요. 여기에 쇠말뚝을 박았던 겁니다. 1894년에. 이게 측량용으로 박은 거예요. 네. 누가 봐도 아닙니다. 자, 이런 거 봐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뭐? 쇠말뚝이 측량용이다라고 말하는 거, 제가 볼 때는 그 말 자체가 틀린 것 같아요. 쇠말뚝이라고, 그게 측량용이라고 하기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측량을 위해서 설치했다고 보기 어려운 곳이 되게 많습니다. 게다가, 자, 일본이 뭐 주술적인 의미로 뭐 쇠말뚝을 박았다라는 그런 근거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자, 과연 그럴까요? 근데 문제는 어느샌가 이 쇠말뚝, 일제가 박았다는 쇠말뚝은 쇠말뚝이 아니라 측량용이다라는 것이 그냥 주지의 사실인 것처럼, 그게 진실인 것처럼 퍼지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보니까 JTBC가 대놓고 이거는 사실이 아니다, 쇠말뚝은 사실이 아니다 라고 보도까지 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오늘 그 영상부터 좀 가져왔습니다. 일단 JTBC 영상 한번 보시죠. 흥행몰이 중인 영화 파묘에는 쇠말뚝이 주요 소재로 등장합니다. 한동안 일제가 민족 정기를 끊기 위해서 곳곳에 쇠말뚝을 박았다, 이런 주장이 있었는데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따져봤습니다. 학계에선 근거가 없는 얘기란 게 중론입니다.
조소희 기자가 팩트체크했습니다. 내가 한 40년 땀 퍼먹고 살았지만 여기는 도저히 모르겠다. 나왔다고 거기서. 영화 파묘의 후반부를 이끄는 건 쇠말뚝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일제는 한반도를 강점하며 우리 땅 곳곳에 쇠말뚝을 박았습니다. 영화에선 우리 민족의 정기를 끊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지만 역사학계에선 이와 무관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습니다. 관련한 문헌이나 기록이 없어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명확한 근거가 없는 거이고요. 토지 측량이나 과정에서 약간의 이제 뭐 강압적인 분위기라든지 민족적 감정으로 좀 나타나는 과정에서 이런 소문들이 좀 확대된 것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학계에선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 총독부가 수탈을 위해 토지를 측량하면서 쇠말뚝을 박았던 것으로 해석합니다. 기본적으로 풍수 사상이 전제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일본에는 그런 관념이 희박해요. 그러나 농경 사회에서 소중히 여겼던 땅, 유교 문화에서 보호해야 할 조상의 묘지 근처에 일제가 쇠말뚝을 박는 것 자체가 당시 사람들에겐 충격과 공포로 다가온 것은 사실입니다. 쇠말뚝은 땅을 빼앗긴 사람들 입장에선 정서적 분노를 또 저항을 일으키는 상징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피해자고 그쪽은 가해자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떤 그들의 어떤 그 모습들 하나하나 갖고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36년 일제강점기 속에서 쇠말뚝은 일제 탄압의 표식이었습니다. 실제로 일제의 측량은 경제 수탈로 이어졌습니다. JTBC 조소입니다. 자, 아예 괴담이라고 그냥 낙인 찍고 시작하죠. 근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게 측량 사업을 위해 박은 것이라고 하기에는 그게 말이 됩니까? 예. 측량 사업을 위해서 그렇게 1m 간격으로 나란히 철심을 박아요? 이게 과연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리고 문헌이 안 남아있다 그러는데 어느 나쁜 놈들이 나쁜 짓 하면서 문헌으로 남깁니까? 더군다나 주술이잖아요. 주술을 하면서 문헌을 남기는 거 봤어요? 장희빈이 인현왕후를 저주하면서 그 저주했다고 기록을 남겨요? 기록 남기는 거 봤어요? 자, 역사상 실록에 남아있는 게 장희빈이라서 그렇지, 사실 그 궁중에서 다른 후궁이나 중전을 모함하거나 비방하는 비술 이런 거 썼다라는 그런 얘기는 되게 많아요. 자, 누가 그거를 그런데 문헌을 남기고 합니까? 그 문헌을 남겨요, 그거? 문헌이 안 남아있다는 이유로 믿을 수 없다라고 한 것만큼 그것만큼 개소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게 말이나 됩니까? 자, 그리고 문제는 문헌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남아있는 흔적들을 보고 이것이 무엇이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 이게 측량용인지 아니면 이건 등산을 위해서 난간이었는지, 예? 자, 그걸 하나하나 밝혀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아니다, 이건 아니고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게 맞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등산로도 아닌 것이, 그렇다고 해서 측량용도 아닌 것이 뜬금없이 떡하니 박혀 있는 거는 그건 뭐라고 해야 할까요? 그리고 1894년에 떡하니 박혀 있는 그 쇠말뚝은 뭘까요? 기록이 안 남아 있다고요? 문헌이 없다고요? 자, 더 웃기는 얘기가 아까 성균관대 한문학과 교수라는 사람의 그 얘기인데, 일본에 풍수사상이 없다고요? 일본은요, 풍수사상 대신에 이 음양사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파묘에도 보면 음양사가 나오죠. 쉽게 말해서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할 수 있느냐면은 퇴마사 비슷한 거, 주술사, 퇴마사 같은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식으로 말하자면 왜 철학관 아시죠? 철학관 주역을 가지고 전보는, 그러니까 신점 말고 주역으로 전보는 그런 철학관이 있죠. 철학관이 사실은 그 일본의 음양사하고 되게 비슷한 거예요.
그 백제가 일본에 그 문물을 많이 전해주잖아요. 문물 전해줄 때 오경박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중에 역박사, 오경, 오경이라는 게 뭡니까? 그 유교의 5가지 경전, 이걸 오경박사, 그 다음에 역박사, 달력박사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 달력박사가 주역을 그 공부해가지고 이 2개를 합치는 가지고 만들어진 게 뭐다? 음양사 같은 거예요. 그 점을 보려면 달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달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역박사, 달력박사 플러스 그 주역을 공부한 역박사 2개를 합쳐져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일종의 음양사가 됩니다. 근데 이 음양사는요, 일본에서 대대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 일본 천황과도 마찬가지고 그 각 쇼군들도 꼭 각 다이묘들도 음양사들을 꼭 데리고 있었어요. 자, 이 음양사들이 하는 게 뭐다? 주술이에요. 음양사들이 하는 게 뭐다? 저주예요, 저주. 일본의 음양사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저주예요. 보통의 종교는 축원을 하잖아요. 축복을 하잖아, 축복. 불교에서는 축원이라 그러고, 그 기독교에서는 축복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일본의 음양사는 뭐 한다? 저주를 합니다. 저주. 마녀지, 마녀. 서양식으로 말하자면 마녀 마법사인 거야. 그게 음양사입니다. 자, 이 풍수지리보다 음양사 쪽이 훨씬 더 이런 거, 더 잘하지 않을까요? 그죠? 우리나라 풍수지리는요, 이 쇠말뚝 박는 이런 짓 안 해요. 거기다 차라리 집을 짓지. 집을 짓고, 여기에 암자를 지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거기에 쇠말뚝 박아라. 그런 풍수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쇠말뚝 박는 거는 풍수가 아니라, 그거는 일본 음양사에서 나오는 저주술이에요. 저주술. 주술이에요. 주술. 그런데 일본이 풍수를 안 한다. 풍수하고는 거리가 멀다라고 해가지고, 이 말뚝이 저주가 아니다. 라고 본다는 거. 그럼 그대로 말 그대로 정말 우리식 사고대로 일본을 판단하는, 우리의 잣대로 일본을 그냥 갖다 붙이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근거들을 가지고, 이렇게 황당한 근거들을 가지고 쇠말뚝은 쇠말뚝이 아니다. 이게 너무 좀 황당한 얘기 아닌가요? 자, 근데 제가 그래서 좀 알아봤습니다. 도대체 이 쇠말뚝을 누가 쇠말뚝이 아니라 측량용이다라고 떠들어댔을까? 예. 뒤져보니까 2015년 무렵부터 중앙일보에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자, 그 무렵에 무슨 일이 있었다? 예. 여러분, 석주 이상용 선생이라고 아십니까? 예, 석주 이상용 선생,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무령을 하셨습니다. 고향집이 경북 안동에 있어요. 임청각이라고 이름이 불립니다. 그 임청각의 얼마 전 모습입니다. 예. 임청각 집 앞으로 철도가 하나 지나가죠. 이 철도는 중앙선 철도입니다. 일제시대 때 놓여진 거예요. 원래 이 철도가 지나가는 이곳에도 임청각의 집이 있었습니다. 이 철도가 지나가면서 임청각을 짓밟고 지나간 거고, 임청각은 철거됐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99칸이었는데 지금은 그 3분의 2 정도만 남아 있습니다.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서고 난 다음에 이 임청각에서 복원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중앙선 철도가 이전하고 있어요. 한참 중앙선 철도를 이전해야 되네 만에 얘기가 나올 때 그 무렵에 중앙일보, 조선일보 이런 데서 이거 다 미신이야. 일본이 우리의 전기를 끊기 위해서 철도 놓고 쇠말뚝 박았다라는 것은 거짓말이야. 쇠말뚝은 대부분 다 측량용이야. 라고 떠들기 시작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석주 이상용 생가, 이게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족운동가 집안의 정기를 억누르기 위해서 일본이 이런 짓을 했다. 정기를 억누르기 위해서 어쨌는지를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명백하게 이 집안 석주 이상용 생가, 이 집안 전체를 핍박하고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사실상 뭐 주술적인 의미든 무슨 의미가 됐든 하여튼 저주의 의미가 포함된 건 분명한 거 아닙니까? 실제로 이것이 영향이 있든 없든 그런 의도하에서 그런 의미 가지고 진행된 거 아닌가요? 자, 이렇게 철도를 내려박는 놈들이 쇠말뚝 안 박는다고 보실 수 있어요? 자, 좋습니다. 백보, 천보, 양보에서 우리 산하 곳곳에 박혀 있다는 그 쇠말뚝이 측량용이 맞다 칩시다. 혹은 등산을 위한 등산객들을 위한 난간 설치용이었다 칩시다.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일본도 그렇고요. 이 나라 적폐들도 그렇고요. 항상 합법을 가장해서 불법을 저지릅니다. 합리를 가장해서 불합리한 짓을 합니다. 사실은 지들끼리 이익을 주고받기 위한 위함인데 마치 정상적으로 일이 진행된 것처럼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만들어 놔요. 마치 그런 거죠. 제가 왜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죠. 윤석열의 결혼에 내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응? 그냥 놔두면 피의자와 성관계를 가진 게 되지만 결혼을 해버리면 보다 지금은 내 마누라가 된 당시 여친의 문제를 내가 좀 손을 댄 건데 이게 비난의 가능성은 있을지언정 쫓겨날 혹은 감옥 갈 일은 아니지 않느냐. 예, 뭡니까? 예, 이거는 인정을 가장한 불법이었던 거죠. 불법을 인지상정의 사례로 바꿔놓은 겁니다. 자, 이종석 국방부 장관 외국으로 도망치는 거죠. 그런데 마치 호주의 대사로 부임하는 것처럼 외형을 갖춰놓은 거죠. 불법인데 합법을 가장한 겁니다. 그죠? 자, 최수근 상병 관련된 그 수사 기록이 이미 경찰에 넘어갔는데 다시 뺏어오는 거. 그 뭐다? 명백히 불법인데 거꾸로 야, 박정훈 네가 내 말 안 듣고 갑자기 그 불법적으로 넘겼기 때문에 내가 찾아온 거야 라는 핑계를 대죠. 범법자가 법을 지킨 사람한테 오히려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죠. 이게 적폐들이 하는 짓입니다. 핑계거리를 만들어서 불법을 합법으로 만들고 불합리를 합리로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내부자들을 보셨나요? 그 내부자들에서 벌어지는 일들 가만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게 합리적인 것이 있던가요? 합리적인 것이 없고 그게 합법적인 것이 있던가요? 없죠. 하지만 그들은 항상 합리와 합법을 가장합니다. 포장을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일제가 다른 사특한 의도를 가지고 쇠말뚝을 박았으면서 마치 이것이 측량용인 것처럼 위장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나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 아무 이유 없이 쇠말뚝 박는 것보다 아유 측량하려고 박는 거예요 라고 해서 박을 것 같아. 모르는 사람은 잘 모르거든. 이게 측량용인가? 아씨 기분 더럽게 나쁜데 이게 측량용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의 언론이고 지식인들이고 그들의 속임수에 홀딱 속아 넘어가 가지고
겉으로는 측량용, 실제로는 저주용인데 측량용이야. 측량용이래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일본 애들은요, 누구나 얘기를 합니다. 일본에 대해서 조금만 아는 사람은 일본의 심성에는 이중성인 게 있다고. 속마음은 숨긴다 그러잖아요. 이걸 뭐라 그럽니까? 일본인들이 숨겨기고 있는 자신들의 본심을 뭐라 그럽니까? 혼내라 그러잖아. 혼내. 예? 일본의 혼내에는 뭐가 들었는지 몰라. 겉으로는 그것이 측량용 쇠말뚝인지는 모르겠으나 혼내에서는 뭐 저주용 쇠말뚝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드러난 양상을 보면 저주용일 가능성 배제를 못해. 그런데 측량용이라고 했다고 해가지고 측량용 아니 측량용이라는 그런 기록은 어디 있는데? 측량용이라는 기록은 어디 있는데? 나는 측량용이라는 기록도 본 바가 없어요. 진짜. 자, 제가 한 가지 얘기를 더 하겠습니다. 나오는 김에 제가 오늘 이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사람 이름은요, 임학규입니다. 지금 현재 쌍계사 회중가 주진가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불교방송 이사장을 했고요. 자승 밑에서 총무부장 넘버 2 역할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고소고발도 많이 당하고 고소고발도 많이 해요. 내가 가끔 한동훈 하는 꼬라지를 볼 때마다 얘를 생각해. 임학규 같아. 얘가 정말 깐족대거든. 깐족대고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생억지 쓰고 그러는 자입니다. 뭐라는 줄 알아요? 응? 이런 적이 한 번 있습니다. 불교방송에서 사장이라는 놈이 저를 해고하겠다고 우리 직원들이 다 있는 앞에서 해고해야 된다고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어. 제가 어쨌다? 노조 활동을 하는데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다 이렇게 했으니까 그 뭡니까? 협박 아니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이죠. 고소를 했어요. 고소를 했는데 그 고소한 거 취하해달라고 하도 애걸복걸 해가지고 취하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취하를 해주니까 무혐의 결론이 딱 나온 거야. 그 원래 이거 지금은 그게 보통 지금 노조 관련 법이 대부분 그래요. 노조 쪽에서 고소를 취하하면은 그냥 무혐의로 그냥 사건을 종결해줘요. 무혐의. 그런데 어떻게 됐다? 불교방송에서 어떻게 했다? 무혐의로 종결이 났다고. 아니 내가 고소를 취하해서 무혐의가 난 건데 무혐의가 나왔다고 아이고 노조위원장 징계해야 된다고. 아니 나한테 와가지고 고소 풀어달라고 할 때는 언젠데 갑자기 그래가지고 고소 풀어주고 무혐의 나니까 무혐의 나왔으니까 노조위원장 징계해야 된다고. 노조위원장이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사장을 고소고발했다고 이러더라고. 그 내가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런 개소리가 어딨냐고 내가 뭐라 그랬어. 그랬더니 그 다음번에 뭐가 된다? 스님을 감히 능멸한다 카대. 와. 자, 어디서 많이 본 꼬라지죠? 한동훈이 하는 꼬라지. 요즘 검사들이 하는 꼬라지랑 패턴이 상당히 비슷해요. 자, 근데 이 사람이 한때는 저한테 이런저런 청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노조위원장 하기 전이었는데 하도 고소고발을 많이 하니까 검찰청에 자주 불려다니겠지. 고발인으로도 불려가고 피고발인으로도 불려가고. 자, 중앙지검에 올 일이 있었어. 중앙지검에 탁 오는, 근데 올 일이 있으면 올 일이 있는 거지. 갑자기 보도국장이 나를 부르더니 이사장 스님이 검찰청을 가니까 네가 의전을 좀 해라 그러대. 뭔 의전이요? 뭔 의전이요? 의전이란 게 있어요? 하여튼 네가 알아서 의전을 잘 하래. 이해가 안 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당시에는 너무 순진해가지고
여기저기 물어봤어. 의전을 좀 하라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다들 피식피식 웃더라고. 답답해가지고 내가 검사들한테도 물어봤어요. 의전을 하라는데 뭐 의전 절차라는 게 있습니까? 검사들이 뜨아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더라고. 정말 몰라서 묻느냐고 그래서. 정말 몰라서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일단 차장 검사님 한번 뵙고 가라고 차 한잔 마시고 가라 그러더라고. 그걸로 의전하는 걸로 합시다 그러더라고. 네, 알겠습니다. 라고 했지. 자, 그런데 차장 검사를 딱 만나러 가니까 어찌 되고 있다? 예. 이 사람이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차장 검사한테 막 늘어놓는 거야. 그걸로 조사 끝? 차장 검사가 부장 검사 불러가지고, 아니, 이 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처리해, 그러대. 네, 그렇게 그렇게 됐어요. 나는 그게 의전인지 몰랐지. 예. 자, 그런데 나만 몰랐더라고. 의전을 좀 해라는 말이 그 말인 거. 자, 나중에 제가 이 일을 폭로한 적이 있습니다. 이 인간이, 이 중이 검찰청 가는데 보도국장이란 놈이 부르더니 의전을 좀 하라 그래서 여기저기 물어보고 의전을이라고 했더니 그 세상이 극하더라. 자, 그랬더니 이 스님 이쪽에 애들이 뭐라는 줄 알아? 아니, 내가 의전하랬지 뭐. 청탁하랬냐? 이럽디다. 청탁은 불법이지만 의전은 불법이 아니죠. 하지만 청탁이 곧 의전이었죠. 의전이 곧 청탁인 거고 압력인 거고.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합법을 가장하고 있으나 불법인 거죠. 합리를 가장하고 있으나 불합리이자 주술인 겁니다. 자, 스님 얘기하니까 깝깝하신가요? 그러면 좀 얘기를 좀 바꿔볼게요. 자, 제가 이번에 하실 얘기는요, 학교 얘기를 좀 할게요. 자, 여러분 혹시 그 학교 기억하십니까? 하나고 혹시 기억하십니까? 하나고등학교 사태. 자, 이 하나고등학교 사태는 어떻게 해서 벌어진 건가요? 네, 이른바 성비 조절을 하기 위해서 일부 합격자를 조정했다라고 해서 문제가 됐습니다. 성비 조절을 하는 것이 했을 뿐 특별하게 성비 조절을 했을 뿐 특별하게 불법적인 행동을 하지는 않았다. 이게 당시 하나고등학교의 주장이었어요. 근데 성비 조정을 위해서 여학생 일부를 떨어뜨리고 남학생을 붙였다. 사실 이것도 불법이지.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런데 알고 봤더니 무슨 일도 있었다? 여학생을 붙이고 남학생을 떨어뜨린 일도 있었대. 이 하나고등학교 시험을 치니까 여학생이 한 70%, 남학생이 30%밖에 안 되더래. 그래서 어떻게 됐다? 여학생을 좀 줄이고 한 10명 정도 떨고 남학생을 늘린 거예요. 그래서 55대 45 정도 이렇게 맞춘 거야. 그러면서 여학생 10명이 떨어진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 남학생 10명이 붙은 겁니다. 자, 그래? 그것도 불법이긴 하죠. 그런데 성비 조절을 한다? 반반 맞추려고 그런다? 학교에 기숙사가 부족해서, 여학생 기숙사가 부족해서 좀 애매하다, 그죠? 불법은 맞는데 한편 이해가 되는 측면이 없는 것도 아니죠. 근데 봐, 여학생을 붙이고 남학생 떨어뜨린 경우도 있었대. 이게 뭐지? 여학생 떨어뜨리고 남학생을 붙인 경우도 있었다고? 아니, 여학생이 너무 많아서 남자 붙이려고 성비 조정을 하는 건데 그 정반대도 있었다고? 결국엔 이건 뭐다? 사실은 성비를 맞추려고 입시 조정한 것이 아니라 특정인을 합격시키기 위해서 성비 조절을 핑계 삼은 거죠.
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측량을 핑계로 주술적인 행위를 한 것이다. 저는 그게 가장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봐요. 지금까지 증거 자료가 안 남아있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누가 봐도 적어도 측량 때문에 박은 게 아니라는 게 너무나 또 명백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모든 나쁜 짓은요, 그것이 나쁜 짓이 아니라는 포장을 합니다. 과거에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 내가 정말 성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라 피해자 제가 나왔고 나한테 꼬리 쳤어 라고 핑계를 대는 것과 똑같은 거죠. 모든 것에는 다 이렇게 핑계거리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그 핑계거리를 핑계거리라고 인지하지 못하고 그 핑계를 사실로 인지한다면 우리는 또 일본한테 당하는 게 되는 겁니다. 오밤중의 뉴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오늘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밤이 돼서 여러분들 많이 좀 참석해 주셨죠? 자, 오늘 슈퍼챗 주신 분들 많으세요. 이병진님, 오늘도 수고 많으시네요. 지난번 파묘에서 등장한 이완용은 전주 이씨가 아닌 우봉 이씨입니다. 아, 관짝에도 본관이 잘못 표시될 줄 몰랐네요. 아, 그렇군요. 네. 자, 그 다음에 OK 작은 공간 TV님, 그 다음에 서울님, 일랑님 후원해 주셨고요. 정윤정님, 그 다음에 베리님, 소정님, 그 다음에 BKS님 후원해 주셨습니다. 자, 후원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오늘은 제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설지님, 일본 미신 엄청 좋아하죠? 라고 하셨어요. 철갑TV님, 측량과는 아무 연관이 없습니다. 지적공사 또는 하청업체에서도 측량 후 원형 철판에 지적도 근점이라고 표시된 거 설치합니다. 네. 저 측량하면서 저렇게 쇠말뚝 박는다는 얘기 저 솔직히 처음 들어봤어요. 이해가 안 가. 네. 자, 오밤중의 뉴스 참 많은 분들이 좋은 얘기 많이 하셨네요. 자, 제가 아까 그 스님 얘기하니까 아유 스님들 보고 저것들 종특이네요 라고 하셨어요. 예, 참 제가 참 여러분들한테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제가 겪었던 일 하나씩 나중에 기회 될 때마다 하나씩 제가 풀어드릴게요. 제가 겪었던 일 그 자체로도 얘기거리, 아니 진짜 재밌는, 아마 그거 하나로도 영화 한 편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자, 오밤중의 뉴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내일 저녁에 또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